이 부채 보시면요, 저는 아내에 대한 장점을 50가지 이상 이렇게 이 부채에 꽉 다 채웠거든요. 그죠? 근데요, 이거는 아내가 저에 대한 장점을 적은 건데요, 이 끝에 보면 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공간.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살면서 하는 행동 보고 하나씩 채워준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순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정전도왕 최병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올해로 7년차가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따뜻한 5월이 되면 학교에 교생선생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생선생님들이 학교에 지내는 한 달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안고 처음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교생 실습인데요. 저도 대학 졸업반일 때 경험해 보았지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또 그만큼 설레기도 하고요. 교장 교감선생님은 어떤 분들일까? 또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들은 어떤 분을 만날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어쩌지? 무엇보다 내가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오게 된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우리 학교에 오는 교생 선생님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잘 가르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낳도록, 또 진짜 교사가 자신의 천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고 사명감을 깨닫고 꼭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교생 선생님들이 오시면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그곳에 녹화하고 들어갈 때마다 교생 선생님들이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긴장한 얼굴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전달 사항이 아니면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교생 선생님들에게 그곳은 편안하게 수업 준비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며 정보도 나누는 곳입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안 하고 간식을 종종 사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서 저보고 병호, 너의 조업은 교사고 부업은 커플 매니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폰 안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가 크리스천들이고 나머지 반은 믿지 않는 분들이라 저의 전도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트시켜서 소개팅을 한 번씩 시켜주었습니다. 쟤랑 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소개팅 한번 해줘야겠다 는 마음이 들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꼬리는 커플이 이제까지 8쌍이나 됩니다. 커플 매니저란 말 들을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주위 선배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최 선생, 자기는 짝이 없으면서 남들만 그렇게 커플로 잘 맺어주면 뭐하나? 라고 자꾸 놀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머리를 극적이고 웃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쑥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생 실습이 거의 끝날 무렵 남자 교생 대표분이 뜬금없이 저에게 최병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쓰신 일을 전도왕이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보니 책에 있는 선생님이나 실제 학교 생활하시는 모습이 진짜 똑같으시네요. 제가 직접 보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 들어봐도 그렇고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무척 부끄럽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생 대표분이 다음에 하는 말이 혹시 지금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미 교생 실습평가 끝난 뒤니까 이제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라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생 대표분이 아니요 저 뒷심인데요 라는 겁니다. 제가 네? 라고 놀라니까 연이 하는 말이 제 여동생인데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제 동생이랑 병호 선생님이랑 여러 면에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지금 교제하고 있으신 분 없으시면 꼭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동생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어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저를 그만큼 좋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고마움이었고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란 이유는요, 정말 오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 교생 대표분이 얼굴이 조금 가름해지고 머리만 좀 길면 여동생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되는 교생 대표분과 제가 의기투합이 되었고요. 얼마 뒤 여동생분과 처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동생분께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희 직업은 교사인데요,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분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멋지신 것 같으세요 라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어느 날 제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는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우리 학교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동생분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구나,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이 바로 이 여자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즐거운 연애 시절을 보내고 2014년 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예찬이 예언이 같은 어여쁜 아들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제 삶에 가정의 울타리가 주어지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했고 에너지를 분배해서 최선을 다하기란 버겁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되어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보통의 가정들이 겪는 달콤하지만 때론 살벌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고민하던 참에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젊은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상대를 살리는 부부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끼리 아픈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양리법은 어떤 것인지,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재정관리는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명강사님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감사드리며 감동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육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시는 젊은 부부학교 간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교육받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시는 것은 물론 시간마다 웨이터 복장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시고 오로지 교육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각조 조장님들께서는 가정을 오픈해서 조원들을 초대해서 식사 제접도 해주셨습니다. 조장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까지
겪으셨던 수많은 경험담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때론 함께 웃고 울며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회복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운 우리 부부들은 교육받은 학생으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젊은 부부학교 간사로서 섬기게 되었답니다. 이 젊은 부부학교에서 실습한 것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장점 50가지씩 적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배우자의 장점 50가지를 적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놀랐는데요. 저쪽 어딘가에서 단점 50가지는 금방 적겠는데 장점 50가지는 적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나와서 다같이 빵 터지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내는 남편 장점 50가지를, 남편은 아내 장점 50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 배우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쁨으로 채워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에 대해 다 적고 바꿔서 보았을 때 느껴졌던 감동 또한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새로운 장점도 알게 되었고요. 부족한 점이 많은 저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부학교에서는 이 50가지 장점 과제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부가 한 쌍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꼭 한번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함께 보내시는 시간도 많으실 거잖아요. 꼭 한번 이렇게 흰색 부채나 예쁜 액자든지 어떤 것으로 2개 구매하셔서 서로에 대한 장점 적으신 다음 서로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가장 잘 보이는 화장대라든지 방문 입구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채를 제 방문에 걸어두고 지나다닐 때마다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요. 부부 안에서 장점만 보면 장점들만 보이고요. 단점만 보면 단점들만 이만큼 보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